안녕하세요. 금캐로 가실 금캐남입니다. 오늘은 탈모 시장의 경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탈모를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탈모는 고치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모 시장의 경제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탈모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벗을 탈자에 털 모자를 씁니다. 털이 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분에 모발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모발 밀도가 낮으며 하루에 약 50개에서 70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100개가 넘으면 병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20, 30대부터 모발이 가늘어지며 탈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마 머리털과 정수리 부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모발성이 유지되지만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적어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되게 다양한데 유전적 원인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각하고 구분하지만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탈모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천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밝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서 탈모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탈모증 진료 환자는 2001년 10만 3천 명에서 2005년에는 14만 5천 명, 2016년에는 21만 2천 명, 2020년에는 23만 3천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어 탈모의 기준은 매우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남성의 30%, 여성의 10%가 탈모로 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천만 명이라는 가설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탈모 관련 연구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37%, 영국과 중국에서 9%, 독일은 8%로 확실히 서양권 국가에서 탈모 관련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탈모인이 가장 많은 나라 21개국을 알려주었는데 1등은 체코입니다. 남자 인구 중 42.79%가 탈모인이라고 하였고 2등은 스페인으로 42.6%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나라도 유럽, 북미, 호주 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탈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인들의 탈모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백인들도 나름의 순위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북미 백인보다 탈모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탈모 이유가 자세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유를 찾아보자면 환경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과거 백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등 춥거나 습도가 낮아서 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도 힘든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두피, 모세혈관 수축으로 모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감소해 탈모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동양권에 비해 기름진 육식 위주의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완전한 이유라고 가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탈모가 남성만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여성형 탈모도 증가하여 여성들을 겨냥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 먹는 약, 바르는 약, 모발 이식 등 다양한 약과 기술들이 발전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탈모 치료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릭스, 중해제약, 정근당, 한미약품 등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화이자, 일라이릴리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이라고 하면 약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장기 투여 시 안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나라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든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탈모 인구로 탈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탈모 시장은 2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시가총액이란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내 시장 성장도 대단합니다. 2020년 3,072억에서 2025년에는 4,990억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모 시장 경제 가치는 탈모 샴푸, 탈모 방지 전자장비, 의료품, 기능성 식품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모 화장품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탈모 샴푸, 탈모 화장품의 증가는 여성과 젊은 청년들의 유입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리어라는 샴푸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왔으며, 그리고 닥터포에어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다가왔고, 이로 인해 닥터포에어는 국내 샴푸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도 LG 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 맥주 효모 샴푸, TS 샴푸 등 탈모인들을 위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진료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탈모증 질환 총 진료비는 2016년 268억에서 2020년 387억으로 연평균 9.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진료비도 2016년 12만 6천원에서 2020년 16만 6천원으로 31%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탈모 치료제는 양강체제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의 프로페시아, 영국 GSK 아보다트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경구용 탈모 치료제 매출액이 821억으로 추산되었고, 2022년 우리나라 아보다트 매출은 436억, 프로페시아는 396억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품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이녹실, 판시딜 등 매출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발 이식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발 이식 시장 전체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입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모발 이식을 고백하였고, 일반 대중들도 모발 이식을 하는 추세입니다. 터키에 가서 모발 이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발전해서 모발 이식 패키지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절개 3박 4일 풀코스로 3-4천 달러 정도라고 하니 한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헤어라인 교정 등을 위해 남자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분들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도 최근에 등장하였지만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합니다. 탈모 치료제, 탈모 개선 샴푸 등에 비해 의료기기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프라임 메디헤어를 출시하였고, Y&J 바이오에서 헤어그루브 탈모 의료기기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가격,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판매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경제 가치로서 시장이 커지는 것은 좋은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탈모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탈모는 더 이상 숙명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탈모 시장의 성장으로 이끌게 되었고, 나아가 탈모 시장의 성장은 우리에게 희망과 머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과 자신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